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진의 박용주라고 합니다. 오늘 바이브 코딩을 위한 웨비나 세션에 귀한 시간 주셔서 아, 가- 먼저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시원하게 우리 준비한 내용으로 알찬 웨비나 세션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바이브 코딩 드림 바이브라고 하는 아이콘에 MSAG가 추가된 내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세션에는 교재 위주의 알고 계신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바이브 코딩이고 이제 표지에 보이시는 드림 바이브가 뭔지 혹시 MSAG는 들어보셨을까요? 네, 유엔진에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분석 설계 코드 생성을 해주는 DDD 기반의 표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주제인 바이브 코딩과 그다음 후반부에는 실제 실습을 우리 연구원이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바이브 코딩을 위한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념의 바이브 코딩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내용으로 실제 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내용에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어, 좋은 웨비나가 되셨으면 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드림 바이브는 저희 유엔진에서 플랫폼으로 만든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최근에 이러한 AI가 LLM 시장의 회귀문을 지기 위해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아주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다. 자고 나면 새로운 피처가, 고메란 피처가 다음날 실제 현실이 되고 그래서 좀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인류에게 커다란 메리트는요. 저희가 그 2023년도에는 AI 초창기 때 개발자를 실제 대체하기보다는 생산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우리 휴먼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알고 계신 대로 코드의 생성이라든지 코드의 문수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어, 이점을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주제인 2025년도가 되면서 우리 그 전 테슬라의 AI 리더인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먼저 쓰게 됐고 지금은 우리 웬만한 IT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바이브 코딩을 한 번쯤 들어보셨고 바이브 코딩을 실제 많이 해보셨거나 실제 기업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게 바이브 코딩은 바이브란 이 느낌 위주로 실제 사람이 주가 되고 AI가 우리 기터브의 코파일럿처럼 AI가 부가 돼서 인간을 지원하는 시대에서 이제 AI가 주가 돼서 휴먼이 AI의 결과물을 보고 그렇죠? 이 바이브 느낌 가는 대로 자연의 기반의 프롬프트 기반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부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앱 개발을 위한 이런 코딩 기법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은요, 비단 이런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자, 비즈 데브옵스에 해당 도메인을 분석 설계 단계까지 다양한 AI 도구들 또 AI 에이전트 요즘 MCP라고 하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위한 툴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현과 개발과 관련된 AI 에이전트에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커스라든지 컨티뉴나 클라이언트, 윈드스포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부터 전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 분석 설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실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에 있어서도 런타임인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실제 에이전트가 자이언어 기반으로 구현된 매니페스트 기반의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운영하거나 주기적으로 런타임을 분석해서 해당 장애 포인트를 추적하고 스스로 해지해주는 단계까지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에 AI가 스포트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반의 바이브 코딩을 접목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LLM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비용도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AI가 우리 실제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죠. 스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챗 GPT라든지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우리 내부에 그런 LLM 벤더사들이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이 위협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대형 CSP들이 뭐 애저 오픈 AI라든지 아마존의 뭐가 있죠? 베드락이라든지 내부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매니지 서비스가 많이들 또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비용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LLM을 돌릴 때는 실제 오픈 소스 기반의 LLM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GPU 뭐 이런 들 뭐 H백 한 장에 수천만 원씩 가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시큐리티적인 측면이랑 코스트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또 하나가 아무리 LLM들이 자고 나면 발전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들이 가지는 생태계 특성상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LLM이 버전업 될 때마다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커집니다. LLM이 초기에 넣어준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그 컨텍스트 맥락을 가지고 가면서 실제 우리가 자유롭게 바이브 코딩을 하는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LLM들의 컨텍스트 윈도우의 제약에서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미나이의 프로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얼마죠? 1메가 1메가 정도의 토큰을 지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 대로 이러한 LLM들은 트랜스포머의 구조적인 특징상 컨텍스트 전체를 균등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나요? 프롬프트가 지난 프롬프트를 썸머리해서 요약해서 계속 LLM에 추가하고 이런 컨텍스트 윈도우는 이 도메인의 복잡성, 도메인의 스케일 사이즈가 클수록 LLM이 이해하고 퀄리티 높은 코드라든지 자연의 기반의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그러한 그 소스 코드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는 분석 설계 패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DDD라고 하는 설계 패턴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가 다시 MSA의 그 활성화와 더불어서 역주행하게 된 데는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도메인의 지금 슬라이드의 타이틀처럼 도메인의 복잡성을 줄여서 도메인을 작은 단위의 서브 도메인으로 쪼개어서 관리하고 쪼개어진 서브 도메인이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우리 알고 계신 마이크로 서비스의 후보가 된다라는 게 DDD의 사상이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LLM의 특징인 트랜스포머들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해치하기 위한 하나의 워크라운드로 우리가 큰 단위의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좀 쪼개어서 컨선 단위의 서브 도메인으로 LLM을 활용하게 되면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트랜스포머가 가지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즉,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LLM도 이런 그 커그니티브한 로드가 있다. 인지 장애, 인지 부하가 있다.
인지 부하가 있다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제로 베이스에 순수하게 프롬프트만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말씀드린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초기의 도입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컨텍스트의 임계치를 우회하는 여러 가지의 우회 패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의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뭐 애저나 우리 그 CSP들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하이브리드한 그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폐쇄용으로 LLM을 저희가 설치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초기의 도입 비용은 이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활용한다든가 허깅 페이스에 많은 모델들이 올라와 있고 알리바바에도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캔슬이라든지 GPT-4의 버금가는 아, 코딩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모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임계치는 말씀드린 대로 쪼개어서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슬라이싱 한다든가 쪼개어서 또는 RAG 기법을 쓴다든가 다양한 기법으로 우리가 초기에 바이브 코딩 환경을 우리 조직에 회사에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그 진입 장벽들을 해소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드림 바이브라고 하는 유엔진의 이런 드림 바이브 코딩을 위한 플랫폼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전용의 하드웨어 기반의 오픈 LLM 모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환경을 통해서 LLM 서빙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주도 설계의 MSEG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분해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아, 코딩하고 설계하고 각 서버 도메인마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드림바이브 플랫폼 위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깃 기반의 리파지토리를 인베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MSEG를 활용해서 우리 데브옵스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할 수 있는 다양한 웹 기반의 애자일한 구현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 애자일 환경 안에는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를 가지고 있고 실제 쿠버네티스를 인베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바이브 플랫폼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LLM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능 좋은 AI 기반의 개발 바이브 코딩 환경을 제공하는 게 큰 드림바이브 플랫폼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플랫폼 아키텍처는 그 지금 현재 6월 25년 6월 버전이고요. 저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 LLM들도 새로운 버전 또는 성능 나은 버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MSEG를 오늘 그 많은 분들 오셨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MSEG는 오픈 소스고요. 자, 말씀드린 도메인에 대해서 리콰이먼트 기반의 모델을 분석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현하는 소스 코드를 생성해주는 이러한 DDD 기반의 설계 도구입니다. MSA를 설계하는 도구고요. 이런 MSA는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에 대해서 이런 드림바이 플랫폼 위에서 AI 피처가 접목됨으로 해서 MSAG가 우리 그 원시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 요구사항 기반의 요구사항을 AI가 잘 분석해서 작은 단위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unbounded requirement를 쪼개어진 bounded requirement로 분리해 줍니다. 이러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말씀드린 아,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는 DDD 컨텍스트의 용어죠, 그죠? 네, DDD 도메인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메인이 작은 도메인으로 책임을 가지고 분리되게 되면 작은 서버 도메인 하나가 실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후보가 돼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내부에 각 분의 전략에 따라서 에그리그트라고 하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는 트랜잭션의 경계,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DDD의 용어인 에그리그트로 자동으로 세부 설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분석해서 쪼개어진 각 도메인마다 에그리거트를 도출하게 되고 에그리거트 기반의 이제 컴포넌트 설계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가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되고 구현된 서비스들이 다양한 테스트 코드라든지 또는 실제 클라우드 런타임에 배포하기 위한 매니페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실제 요구사항부터 엔드 투 엔드의 실제 배포 운영하는 파이프라인까지를 생성해 주는 게 MSEG의 기본 지원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MSEG는 우리가 대상 도메인의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이 리퀘어먼트를 MS에 그냥 우리가 작성하시게 되면 이 리퀘어먼트는 우리가 실제 그 RFP에 있는 나라 장터에 나오는 RFP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MSEG에 요구사항을 입력하는 란에다가 쭉 작성하시게 되면 MSEG가 AI 기반의 이 요구사항 입력으로부터 스텝을 거쳐서 분석하고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나중에 데모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러한 MSEG가 드림바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빌트인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 기반의 AI가 아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작은 도메인으로 분리하게 되고 설계하게 되고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를 생성하게 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인데 제가 서두에 바이브 설계라고까지 신조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원치 요구사항을 넣었을 때 MSEG의 AI 피처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설계 요소가 진행될 때 쪼개거나 세부 도메인 모델링을 할 때 실제 그 이 모델 설계자, DevOps 개발자에게 물어봅니다. AI에서 휴먼 인드 루프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쪼개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쪼개는 게 좋을까요? 즉, 바이브 설계를 통해서 원시 요구사항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쪼개고 그 컨텍스트 기반에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애자일한 코딩 환경을, 바이브 코딩 환경을 드림바이브 플랫폼이 지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코딩 환경에는 말씀드린 다양한 그 런타임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자, 킨드라고 하는 킨드가 뭔가요? 킨드는 쿠버네티스 도커 기반으로 실행되는 쿠버네티스 런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신 VS 코드라고 하는 코드 서브 기반에 실제 쿠버네티스 런타임이 임베딩이 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가 온프레미스 버전에서 모든 개발자들을 위해서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실시간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넣고 실제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할 수 있는 전적인 엔드 투 엔드의 AI 기반의 그러한 플랫폼을 우리 유엔진에서 드림바이브라고 하는 이름의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자, 리카이먼츠를 넣게 되면 분석을 통해서 저희랑 슬라이드에 보시면 어, 오른쪽에 이제 작은 사각형들이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요구사항 기반의 AI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이러한 그 밸류 체인을 요구사항으로부터 추출해서 이러한 그 시퀀스를 가지는 체인의 전체 흐름을 분석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즉 도메인에 해당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실제 랩으로 같이 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에서 큰 도메인에 아, 어, 각 그 스테이크홀더들, 즉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리카이먼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고객이나 다양한 그 액터들을 추출하고 그 액터들의 이러한 사건, 이벤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린 이벤트는 DDD에서 또는 MSA 아키텍처에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통신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통신 패턴이죠. 그죠? 자, 그런 이벤트가 일반 이벤트가 아니라 해당 원천 요구사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에 이 요구사항 기반의 이벤트를 식별해서 1차적으로 드림바이브가 분석을 해주는데 이 도메인 이벤트의 구분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 복잡도가 있는 대상 도메인을 중요한 이벤트, 마일스톤이 되는 이벤트 단위로 쪼개어서 요게 곧 바운디드 컨텍스트, 작은 한 단위의 그룹을 경계를 짓게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이벤트를 기준으로 좀 더 쪼개게 되고요. 쪼개어진 이 BC들을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이렇게 애그리거트라고 하는 용어로서 AI가 자동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지금 슬라이드는 안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모델르가 개입해서 이러한 설계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라고 중간에 피드백을 넣게 되면 개선 사이클에 반영이 돼서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추가된 피드백이 반영된 그런 모델을 버저닝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최종 설계 모델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전체 도메인을 이러한 그 분할해서 작은 서브 도메인으로 주문과 결제와 고객으로 쪼개진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설계 모델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바이브 코딩에는 자, 말씀드린 이 분석 설계된 그런 모델 기반의 코드 베이스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 보신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 쇼핑몰을 만들게 되는데 제로 베이스의 쇼핑몰을 만들어라고 바이브 코딩 하는 것하고 그죠? AI가 요구사항 기반의 또는 이 요구사항조차 AI가 내부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 요구사항 기반의 뭔가 작은 단위에 쪼개어진 맥락을 작은 복잡도를 낮춘 작은 단위 모듈 단위로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LLM이 가지는 특징상 그 결과 생성되는 코드의 정확도는 후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림 바이브는 말씀드린 원천 요구사항의 바이브 코딩을 위한 전 단계들이 분석하고 설계하고 쪼개는 그런 스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이 구현을 위한 환경이 웹 브라우저 기반의 우리 아마 개발 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일반적인 그 IDE 환경이죠. 그죠? 그게 보시면 웹 브라우저 기반의 IDE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GitHub에 코드 스페이스가 그러고 아마 알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기파드 환경들이 이런 웹 브라우저 기반의 다양한 아, 클라우드 스택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으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되는 스탠드얼론 버전과 웹 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우드 ID 버전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죠? 단축키도 똑같이 먹히고 자, 이러한 드림바이브가 말씀드린 이러한 환경들, 저 보고 계신 웹 브라우저 기반의 자, 우리 그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서 오늘 자로 뭐 2명 정도 또는 뭐 투입이 됐으면 그런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을 애자일하게 만드는 그런 피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된 랩으로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저희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이브에 임베딩된 MSEG라고 하는 도메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도메인별 DDD 기반의 설계를 자동 지원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도메인 주제가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도메인 주제고요. 이 도메인 주제 기반의 네, 유저 스토리를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유저 스토리는 이 밀리의 서재는 아마 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KT의 전자북 서비스죠, 그죠? 네, 작가가 서적을 만들어서 출간하게 되면 우리 구독자들이 그 구독하고 서적들을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북 형태나 PDF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간단하게 그 밀리의 서재의 유저 스토리를 말씀드린 이 드림바이브의 MSEG에다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희 리카이먼트에서 여기 있는 편집, 에디터블 가능하고요. 여기 우리 회사의 도메인 주제의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나 전환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 MSEG의 AI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뭐라고요? 요구사항을 작은 단위로 쪼개주게 됩니다. 자, 그럼 쪼개기 전에 먼저 하던 게 말씀드린 어떤 단위로 쪼갤까, 어떤 그룹으로 쪼갤지를 AI가 사전에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해당 리카이먼트에 있는 포함되는 도메인 이벤트들. 이 도메인 이벤트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밀리의 서재가 제공하는 밸류가 있는 자, 그러한 그 내부의 트랜잭션들을 분석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이러한 그 이벤트들이 여기 보실까요? 오스라고 하는 해당 UI는 BPMN의 표준 그 노테이션 기반의 에디팅 툴인데 저희가 그 리퀘어리먼트를 말씀드린 메인되는 주요 되는 도메인 이벤트를 AI가 캡처해서 위에 입력했던 원천 요구사항에서 이런 각 스임 레인에 메인 액터를 위치시키고 그 액터가 가지는 중요한 도메인 이벤트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해당 이벤트가 요구사항에서 어떠한 그 체인을 가지고 실제 프로세스가 이어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러한 밸류 체인 분석 또는 기본 프로세스의 첫 번째 스텝으로 제공을 합니다. 실제 그 이벤트 스토밍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세스 레벨의 빅픽처 단계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원이 가입되게 되면 사용자는 구독 신청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러한 프로세스가 아까 위에 올렸던 요구사항에서 AI가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원천 요구사항을 큰 그림으로 자, BC의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실제 AI에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타겟 도메인,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어떻게 쪼갤지에 대한 기준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도메인을 몇 개로 쪼갤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숫자 7은 입력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도메인에서 원천 요구사항, RFP에 있는 요건을 넣었을 때, AI가 봤을 때 전체 이 정도 7개 정도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AI가 추천한 서버 도메인들, 큰 도메인을 분리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의 도메인을 분리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 도메인의 복잡도와 프로세스 기반으로 잘라라고 디폴트 값을 입력하게 되면요. 네, AI가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을 분할하게 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실제 그려지게 됩니다. 네, 좀 빅하게. 네, 실제 네, 바운데드 컨텍스트는 말씀드린 AI가 자동으로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이러한 서버 도메인으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개를 말씀드려서 얘기가 됐고, 7개로 분할이 됐고, 각 분할된 각 빛이 7개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지원인지 덜 중요한지를 또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계 스텝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내용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전체 원천 요구 사항을 AI가 7개의 서버 도메인으로 분리를 했고 각 서버 도메인들 간의 중요도와 각 서버 도메인들 간의 이러한 그 상관관계를 그래피컬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주제 샘플 도메인 밀리의 서재는 작가가 원고를 작성하고 AI가 자동으로 책을 출간하고 실제 등록된 구독자, 사용자가 구독하고 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저 말씀드린 중요한 게 AI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그렇게 중요도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그 분석된 도메인들의 구현 전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원천 요구사항의 적합성이겠죠. 그죠? AI가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우리가 입력해준 맨 초기 스텝 1에서 전체 리콰이먼트를 AI가 누락 없이 또는 AI가 hallucination이 있는지 지어낸 게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추적성을 이렇게 최초에 입력했던 리콰이먼트와 쪼개어진 서브 도메인들 간의 적합성, 추적성을 각각 매 단계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말씀드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I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 그 모델러가 보고 이 도메인이 현재 나누어진 거에 비해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어. 그랬을 때 이 AI 자동화 서비스를 또 쪼개어서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세부성 있게 AI 서비스를 잘게 쪼개고자 할 때는 모델러가 여기에다가 자연으로 AI 서비스를 좀 더 두 개 정도 두 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분해해 라는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실제 이 도메인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타겟 프로블럼 스페이스의 AI 쪽 서브 도메인이 좀 더 세분화가 돼서 이 모델을 그려주게 되고 그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서열과 그래픽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 곧 나올 텐데요. 바이브 설계라고 하는 제 버전입니다. MSEG의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바이브한 설계도 가능하다. 잘 쪼개어진 서버 도메인에 실제 구현체에 준하는 에그리그트라고 하는 초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AI가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고요. 자, 최초에 이 도서 서적의 도메인을 AI가 총 6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바운디드 컨트롤 쪼개었는데 첫 번째 작가 관리라고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AI는 내부에 에그리그트를 이렇게 초안으로 가이드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작가 관리가 기본적으로 작가 관리 에그리그트가 있고 작가 상태와 소개를 가지는 옵션 2, 두 번째죠. 그죠? AI가 추가적으로 AI 추천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작가 관리라고 하는 도서 시스템의 세부, 서브 도메인의 작가를 위한 세부 도메인은 AI가 추천한 두 번째 에그리트 모델은 에그리트 루트에 작가 관리가 있고 작가 상태, 뭐 현재 쉬고 있는지, 작가가 기존에 발간했던 출간한 책들의 포트폴리오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추천하는 이런 모델들의 장단점들을 응집도 관점에서 또는 커플링, 다른 서비스, 즉 BC 내에서의 다른 에그리티 간의 결합도 관점에서 다양한 초점에 맞추어서 퍼스펙티브한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드림바이브의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내부 요구사항을 잘 분해해서 어떤 단위로 쪼개는 게 좋을지를 AI가 추천하고 각 쪼개어진 단위 서브 도메인마다 내부에 에그리그트라고 하는 그냥 에그리그트라는 저장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트랜잭션의 경계 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어떤 그룹들을 이러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DDD 관점에서는 해당 도메인에서 에그리그트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을 생성하게 되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대로 지금 보시는 게 알록달록한 이 스티커 기반의 작가 관리에 AI가 분석하고 원천 요구사항에서 중간중간에 모델러가 개입해서 바이브 설계를 통해서 나온 최종 MSA를 구현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이벤트 스토밍의 최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ES 모델의 이 사각형에 준하는 작가 관리 또는 원고 관리, AI 서비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잘 정돈된, 잘 쪼개어진, 분해된 이러한 그 서브 도메인 모듈별로 LLM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복잡도가 많아지고 프롬프트가 길어질수록 트랜스포머의 특징상
기존 것들을 요약을 해야 되다 보니 빛에 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바이브하게 주질 않고 각 쪼개어진 서브 도메인별로 바이브한 프롬프트를 구사하자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 바이브 코딩을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린 게 드림바이브에서 요구사항 기반의 AI 기반으로 바이브 설계를 하는 쪼개고 설계하고 이벤트 스트림 모델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드림바이브 플랫폼에 내부에 하드웨어가 있고 성능 좋은 오픈 LLM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사용하는 이러한 그 클라우드 아이디 툴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드림바이브의 플랫폼 내장된 이 바이브 코딩을 위한 환경과 관련된 자, 개발 환경을 셋업하고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커 기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게 되고 또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드림바이브 플랫폼이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UI가 아니라 드림바이브 플랫폼이 워킹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V, 드림바이브의 사용자를 자, 오늘자로 우리 투입 계획에 따라서 데브옵스 개발 한 명이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 추가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주 YJ 박으로 드림바이브에다가 사용자 한 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드림바이브 플랫폼의 그 콘솔로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버에 터미널로 붙어서 CLI 기반으로 사용자 추가가 돼서 구현이 됐습니다. 드림바이브 개발 환경이 셋업이 됐고요. 엔드포인트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 서버라고 하는 호스팅 기반의 브라우저에 VS 코드가 생성이 됐고요.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면 아까 우리 교재에 보신 또 우리 IT 개발자분들 많이 알고 계신 이런 VS 코드의 아이디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클라인이라고 하는 바이브 코딩을 위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바이브 코딩 개발 환경에 설치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자, 클라인에서 이 드림바이브 플랫폼에 내장된 말씀드린 그 오픈 LLM 서버를 설정을 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플랫폼에 베이스 URL 넣어주고 API 키를 넣고요. 현재 플랫폼의 그 최근 버전의 6월 현재 설치된 오픈 LLM 모델은 알리바바의 캔3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알리바바의 캔3 모델은 코딩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를 잘 알아먹고 그다음에 GPT-4 4 정도의 성능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버는 지금 동일한 그 바이브 플랫폼 내부에 있는 LLM이고요. 자, 설정을 하고 바로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추론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스피드로 아마 캔슬이가 추론을 스킵할 때
추론이 스킵되고 바로 만들게 됩니다. 많이 물어보네요. 최근에 바이브 코딩도 휴먼 인루프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웹게임으로 만들어. 네, 많이 물어보네요. 요게 이제 코딩으로 우리가 미리 프롬프트를 주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플랫폼 서버 내부에 가서 실제 투입된 데브옵스 개발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CLI 뷰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터미널을 보시게 되면요. kubectl 일반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런타임이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트 중에 쿠버네티스죠. get, all. 터미널에 바로 신규로 투입된 개발자를 위한 클러스터 환경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린 게 드림바이브의 개발 환경을 아주 퀵하게 셋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은 뭐 많이들 워낙에 많이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와서 바이브 코딩의 실제 허와 실을 비교해 보면요. 이러한 바이브 코딩은 LLM의 특징상 코드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다? 우리가 계속 프롬프트를 만들어 와서 새로운 뭔가 아키텍처를 넣게 되면 처음부터 새로 만들거나 완전 기존 버전 쭉 만들어 왔던 게 판이 바뀝니다. 그죠? 동일한 프롬프트에도 AI가 매번 다른 코드 구조를 만들거나 아까처럼 특정 그 아키텍처 스택을 프롬프트로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동일한 스택이라도 실제 코드 내부는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컨텍스트에 손실이 있거나 자 그럼으로 해서 많이 개발 팀들 내부에서 팀원마다 다른 스타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바이브 코딩이 좋기는 하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이 명백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이브 코딩에 자유를 주되 이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바이브 코딩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울타리 내에서 코드에 AI LLM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 바이브 코딩이 가지는 이 한계를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야생마를 저기 목장에 풀게 되면 그 걷잡을 수 없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야생마가 자율적으로는 움직이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워킹한 가이드라인으로 바이브 코딩하게 된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위한 이 바이브 템플릿이 실제 말씀드린 일종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고 우리 쪼개어진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 복잡도가 있는 큰 도메인을 하위 도메인으로 잘게 나누어서 바이브 설계로 나누어진 서브 각 단위 도메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설정해서 그렇죠. 이러한 기준별로 해당 바이브 코딩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도록 해주는 그런 AI가 자율적으로 코드를 사전에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의된 툴을 만들자. 이게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이브 템플릿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바이브 템플릿은 실제 이런 커스라든지 또는 클라인이나 컨티뉴나 에이전틱한 AI들이 가지는 코딩 룰 파일입니다. 그죠? 자, 뒤에 나옵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는 뭔가 바이브 템플릿으로 우리가 뭔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울타리 내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MSEG가 아까 보여드린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서 뭔가요? 실제 이 바이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브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해당 슬라이드는 자, 이가브 프레임워크, 즉 쪼개어진 각 단위 모듈별로 전자정부 행안부 주도의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만 이렇게 뭔가 AI를 위한 자연의 기반의 룰 파일을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브 템플릿에는 패키지 스트럭처가 어떠한 하이라키를 가져야 되는지 또는 그 테스트 코드가 우리 전자정부다 보니까 전자정부 가져야 될 몇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나요? 서비스 파일은 이가브
서비스 인프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고, 그러한 룰들을 정의하게 되면, 그렇죠. LLM이 이러한 기본적인 틀 속인 룰 파일 내에서 AI가 바이브 코딩을 아주 고래 에이밍되는 코드들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룰 파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실제 다음 세션에 보여드릴 텐데, 자, 모듈러 모노리스라고 하는 모듈러 모노리스는 뭔가요? 모듈화된 모노리스죠.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공공기관이든 해당 대상 서비스를 잡아서 정리할 때 뭔가 그 적합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상 기업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돼. 보다된 이벤트 드리븐하게 뭐 시큐어의 다양한 패턴 그런 게 있고 또는 그 전 단계인 클라우드 프렌들리나 클라우드 레디 상태면 굳이 쪼개어서 아주 성수 레벨을 높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프링에서 그냥 내부에서 모듈화된 쪼개어진 모노리스 형태로 일단은 과도기적인 형태죠. 전민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아, 들어가기 쉬운 형태 뭐 그러한 템플릿도 이렇게 자 뭐가 되든지 간에 드림바이브의 바이브 템플릿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아키텍처에 또는 그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기술하는 룰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드리면 자, 드림바이브 플랫폼 뭐 간단하게 소개만 드렸는데 어쨌든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AI가 집적돼서 코딩뿐만 아니라 분석 설계에도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대상 도메인의 복잡도를 낮추는 설계 표준이었던 그게 입각해서 쪼개고 그죠? 네, 쪼개어진 각 서버 도메인마다 내부의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AI가 여러 가지 옵션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까지 나왔고, 이 도출된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서 말씀드린 드림바이브 템플릿을 통해서 드림바이브가 지원해주는 몇 가지 템플릿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보시고 그죠? 우리 회사는 이 템플릿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도 있게 쓰시면 되겠죠. 바이브 코딩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자, 우리 흔히 아는 LLM에게 프롬프트를 보낼 때는 뭐가 가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기준되는 게 있고, 이런 룰 파일이 같이 가게 됩니다. 룰 파일이. 그러므로 해서 바이브 코딩을 뭐 만들어 이거 추가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시스템의 프롬프트와 해당 에이전트가 인식하는 이러한 코딩 가이드라인인 템플릿들이 복합돼서 실제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융합돼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바이브 템플릿들은 설계하는 기법들도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룰 파일이 항상 같이 가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LLM이 가진 한계인 컨텍스트 윈도우에 좀 더 빨리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핵심되는 규칙만 룰 파일, 바이브 템플릿의 룰 파일로 만들게 되고 그런 룰 파일 내부에서 예를 들어 뭐 좀, 그러니까 각 AI 에이전트마다 이 룰 파일의 확장자가 있죠. 예를 들어 MDC는 커서가 알아먹는, 커서가 인식하는 템플릿 룰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는 확장자가 뭐죠? 점 MD죠, 그죠? 에이전트마다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중요한 핵심은 전체적인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의 프레임워크라든지 아키텍처 버전을 룰 파일로 선언하게 되고 좀 더 스페시픽한 이런 테스트 코드와 관련된 거는 확장자를 MDC가 아니라 .txt라든지 다른 확장자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실제 참조가 돼서 MDC를 기준으로 동적으로 참조가 될 때는 이 파일 스페이스에 있는 룰 파일을 쓰되 LLM에게 컨텍스트 윈도우에는 영향도가 없는 자 그러한 이 바이브 템플릿의 설계 원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 드림바이브 플랫폼에 있는 MS 이지와 실제 바이브 템플릿이 적용된 환경에서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각 쪼개어진 단위 도메인별로 어떻게 바이브 템플릿으로 바이브 코딩이 되는지를
좀 쉬었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미리 소개만 드리고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그 지금 세션에 말씀드린 도메인의 주제는 도서 출간 구독 서비스고요. KT가 밀리의 서재라는 이름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 보여드릴 도메인은 작가가 글을 작성하고 출간하게 되고 구독자가 출간한 책을 구독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구독해서 열람하는 아주 심플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서비스를 다 하진 않지만 이 말씀드린 도메인 주제의 일부 내용들에 대한 모델과 바이브 템플릿과 바이브 코딩을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편인데요. 자, 이러한 그 밀리에스제 이벤트식 모델에서 바이브 템플릿을 보여드리고 추가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내부에 있는 깃 기반의 레파토리에 이 템플릿이 포함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소스 코드를 올려서 코드 서버에 내려받고 말씀드린 AI의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내용으로 10분 뒤에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 바로 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었으니까 제가 잠깐 저희 그 드림 바이브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고, 예, 2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Hello, everyone. And today, well, uh, I'm going.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바이브 코인 누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8살짜리 소녀가 자기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커서 아이디로 해가지고 지금 해리포터 챗봇을 AI랑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살 어린이도 이제 AI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AI를 활용하는지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개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옛날에 전통적인 코딩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브 코딩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올라왔죠. 이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꼭 사용해야만 되는 뭐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가 왔고요. 하나의 예를 보시면은 AI 네이티브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업무에 AI를 완벽하게 바이브 코딩을 적용한 회사 중에서 텔레그램이 제일 잘 나갑니다. 보시면은 텔레그램이 직원이 30명이에요. 근데 직원당 연매출이 3,300만 달러거든요. 하나로 하면은 직원 1인당 연매출이 483억입니다. 이게 뭔가 엄청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제 AI 활용을 한 기업들은 정말 상상 이상의 생산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일반 기업 대비 100배 이상이겠죠. 그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통적인 IT 기업, 사실 좀 표현이 너무 좀 그랬었지만, 예. 일반 기업에 비해 가지고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생산성이나 직원들 인당 연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한 명이 생산성이 뭐 2억, 4억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고요. 이제 한 400억쯤 내는 회사, 물론 제일 큰 기준이지만은 그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의 활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왔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도입을 막상 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많아요. 장비도 비싸고, 인프라도 없고, 특히 인력 문제가 있죠. 인력도 없고, 사실 뭐, 하고 싶어도 컨설팅도 받기 힘들고, 도입하더라도 사내 전문 인력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유지보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 드림바이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앞에 설명을 뭐 워낙 잘 드렸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드림바이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음, 커서나 LLM 같이 이제 최신 도구가 다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오픈 소스입니다. 최대한 오픈 소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또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은 폐쇄 환경, 폐쇄망,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설치되지 않거나 폐쇄 환경에서도 다 설치를 해서 보안이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모든 개발 환경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도입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처음에 이런 관련해가지고 또 교육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환경에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하실 경우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환경도 저희가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발 환경은 뭐 오늘 다 강의 내용에 다 있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되고요. 1부 때 이제 분석 설계나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구현, 배포형까지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런 교육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딱 모양이 이래요. 이런 서버 하나에다가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뭐 산에 직접 뭐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원격으로 다 입력 로고 해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하드웨어에 따라가지고 뭐 임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이 다 가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도입 효과가 다 보시면 나와 있죠. 개발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오류도 감소되고 운영 효율성도 아까 텔레그램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의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이거는 다 그 출처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영상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오늘 웨비나 한 영상도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유튜브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 내용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저희가 오늘 웨비나 끝날 쯤에 설문조사 문항을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 문항 제일 마지막에 나름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비스와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 합쳐가지고 요 서비스 혹시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좀 검토한 다음에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드림바이브 서비스를 2주 동안 무료로 제공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나중에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요.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2주 무료로 사용을 지원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오늘 하는 웨비나 내용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개발 관련된 업무가 이제 바이브, AI랑 바이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다음 달에 웨비나를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웨비나는 바이브 워킹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발이 아니고 일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라고 하죠. 보통 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 인사, 뭐 재무, 아니면 하다못해 기업의 재고 관리, 그런 일반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AI랑 같이 워킹할 수 있는 거를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웨비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에서 ERP 같은 거 도입할 때는 사실 도입이 어려워요. 워낙 또 규모가 크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은데 전략과 실행의 간극이 발생해요. 나는 아주 큰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큰 걸 가지고 있는데 항상 직원들한테 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사결정에 집중을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 바이브 워킹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랑 해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신비주의로 갈 테니까요. 예,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저희가 오늘 접속하신 분 한해가지고 또 저희가 초대 메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 다음 달 할 웨비나의 내용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자료가 있거든요. 뭐 괜찮으시면은 제가 발표 끝나고 그 자료를 줌 채팅방에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 한번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은 다음 달에 뭐 오시고 아니면 주변에도 많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진행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채팅창에다가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파일 공유 드렸으니까요. 많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세션을 담당하게 된 유엔진 솔루션즈 연구원 김규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설계된 이벤트 스토밍 모델과 바이브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이제 드림바이브 플랫폼에서 모델 기반의 바이브 코딩을 구현하는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설계를 진행한 사전에 준비한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전 세션에서 진행을 했었던 밀리의 서재와 동일하게 구독형 구독형 서재 관리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도서 등록과 도서 구독 기능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좀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5개의 어떤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요 시나리오를 조금 소개드리면 이제 작가가 작가명이나 소개, 대표작,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작가를 등록을 진행하면 관리자는 이 등록된 작가들을 확인해가지고 작가의 승인을 하거나 비승인을 처리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승인된 작가가 원고를 등록이나 수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완료된 어떤 원고에 대해서 출간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출간 요청된 이벤트에 따라 도서 플랫폼에서 도서가 등록이 되는 식으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인 이 책을, 이 도서를 구독을 해줄 구독자들이 가입이 이루어지면 최초 가입을 진행을 하였을 때 가입 포인트를 획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가 도서를 기반으로 구독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플랫폼 쪽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구독이 발생하였을 때 베스트셀러 배지를 부여하고 또 포인트 쪽에서는 아까 최초 가입했을 때 받았었던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 차감이라는 어떤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인트 차감에 대해서 포인트 차감 이벤트가 발행되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보다 더 부족할 경우 구독 실패 처리가 되고 다시 구독자에게는 어,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하거나 혹은 구독 서비스로 변경을 하라는 요금 전환 추천의 안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 전환 추천 안내를 받은 구독자는 구독권을 직접 구매를 하거나 혹은 포인트를 구매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 전반적인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설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바이브 템플릿을 좀 적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로 드리면은 저희 MSEG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템플릿 기반의 다양한 코드들이 존재하는 곳이 이제 마켓플레이스고요. 여기에는 뭐 스프링 부트, 파이썬, 고어너, 노드.js와 같은 그런 다양한 프레임워크 기반의 템플릿 그리고 레디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컨트랙 테스트, 유닛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 코드, 그리고 키클락과 같은 보안, 시큐리티 모듈 같은 다양한 기술 모듈에 대한 템플릿으로 기반을 처리된 토핑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템플릿 항목에 있는 바이브 템플릿을 적용을 해볼 거고요. 바이브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먼저 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바이브 코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템플릿도 존재하고 이가브 프레임워크 같은 어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표준 규약을 준수를 하도록 이제 바이브 코딩이 구현되어 있는 템플릿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3개 정도까지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아키텍처 패턴을 좀 준수해서 바이브 코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현재 구상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우선 오늘 세션에서는 바이브 코딩 스프링 부트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을 진행하면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이 폴더 구조의 어떤 코드 구성들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뭐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코드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코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MSEG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는 GitHub 저장소에다가 코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git에 코드를 좀 올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밀리의 소재니까 스프링 보트 뭐 이 정도로만 좀 추가를 해서 네, 완료가 되면은 제 GitHub 지금 연결되어 있는 MSEG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GitHub 계정에 아까 방금 추가를 한 밀리의 서재 스프링 부트 버전으로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드림바이브라는 드림바이브 플랫폼에다가 한번 클론을 받아서 코드를 좀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음, 받는 방법은 어, 해당 URL 주소를 가져와서 이 클론에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 생성을 했었던 밀레 서재 스프링부트 바이브 템플릿이 적용이 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좀 추가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추가로 좀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생성을 하게 되면은 파일들을 좀 보면은 바이브 코딩 룰스라는 폴더 하위에 다양한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전 세션에서 말했었던 어떤 자율주행을 진행을 할 때 룰 파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주제를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음, 최종 목적지까지 완성된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룰 파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룰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사항 기반으로 정합성 있는 코드가 생성을 하긴 하지만 아키텍처 패턴이라든가 프레임워크 등 조금 더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면은 이 코드 작성에 있어서 AI가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코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롤 파일들을 통해서 이 AI를 좀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들을 조금 더 보면은 패키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패키지 스트럭처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요 프레임워크나 주요 기술 스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사용할 건지 아키텍처 패턴이나 디자인 패턴은 어떤 걸 사용할지에 대한 테크니컬 스택, 기술 스택을 명시해 두었고 제너레이션 룰처럼 이 프로젝트의 코드가 생성이 될 때 어떠한 순서로 생성이 될 거고 어떤 파일을 참고할지 등을 좀 나타내주는 제너레이션 룰 파일 등이 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한국어로 작성을 해도 이 AI가 내용을 인지하고 그 관련된 코드를 생성을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이 AI가 조금은 더 답변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현재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한 폴더들이 생성이 되었고 이 하위에 PID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PID는 Product Requirements Document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바이브 코딩이 구현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PID 내부에는 메타데이터라는 정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옆으로 보시면은 좀 약간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편하게 가독성 있게 좀 보여드리면은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어서라는 작가 관리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존재하고 그 하위에 작가라는 에그리거트가 존재하며
또 에그리거트 하위에 뭐 다양한 속성들, 이런 속성들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어서라는 PID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서비스별로 PID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 스토밍 모델 전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가 이제 구성을 돼서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덩어리의 어떤 질문이 AI에게 전달이 되고 AI가 그 전체 큰 덩어리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서 코드가 생성이 되었을 때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른 결과물들이 생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피하고자 그 전체 요구사항 정의서를 좀 쪼갠 거고요. 쪼개다 보니까 각 서비스별로 코드가 같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비스별로 PID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이브 코딩 룰스라는 파일은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각 어서, 플랫폼, 포인트와 같은 각 서비스별로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코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인이라는 LLM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클라인 리드미 파일에서 이 바이브 코딩 룰스 폴더에 대한 좀 설정을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변경을 진행하는 이유는 클라인이나 커서가 이제 룰 파일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을 할 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어떤 폴더의 형식이 존재를 합니다.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인 룰스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커서 같은 경우에는 커서 하위에 룰스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 코드를 AI 기반에서 코드를 생성을 할 때 바이브 코딩 룰스 하위에 있는 코드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더 정합성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이브 코딩 룰스 폴더가 제거가 되고 클라인 룰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요. 또 이 클라인 룰스 파일은 기존 확장자명이 마크다운으로 MD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클라인 룰스 하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파일들이 마크다운 확장자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서 작가 관리에 대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이 PID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희 클라인 LLM에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네, 아까 저희가 처음 제공해드렸던 메타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인 룰스 파일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기반으로 그 순서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너레이션 룰에서 이제 선언했었던 거는 패키지의 구조를 먼저 생성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서 하위에 저희가 기본으로 생성을 했었던 패키지 구조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메인과 인프라 등의 세부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생성이 되어야 하는 코드들에 대한 생성 요청을 진행을 하였고, 이 코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 뭐 에그리거트에 필요한 코드, 커맨드에 필요한 코드, 이벤트에 필요한 코드들을 그에 맞춰서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생성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커맨드에 대한 파일도 생성이 되고 있고, 어서 에그리거트 루트에 대한 파일도 생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브 코딩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제어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도록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들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 코드의 생성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제너레이션 룰에다가 설정을 해두었는데 테스트 파일을 생성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이 에- 플라인 LLM이 테스트 파일을 생성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테스트 진행 및 최종적으로 이 어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실행이 되는 환경까지 좀 알아서 자동으로 수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좀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코드를 생성 중에 있고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현재 기분앤된 패턴으로 단위 테스트를 생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 코드가 생성이 더 완료가 되었고, 이제 프로젝트의 빌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빌드가 완료가 되면서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LM이 자동으로 다시 한번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진행하고, 그거에 따른 테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네. 코드 테스트는 뭐 AI, LLM이 잘해주니까. 네, 우리 그 최초의 모델 한번 보실까요? 네, 네네. 네, 좀 더 그 첨언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 테스트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테스트 코드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기존 레가시와는 다르게 가장 그 산을 넘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MSA는 알고 계신 대로 분산 플랫폼이다 보니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테스트도 중요하고 또는 단위 서비스 간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분산 플랫폼이다 보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한 뭐 모킹이라든지 그러한 뭐 패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AI가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 데에는 그 지류가 원천이 앞서 제가 전 세션에서 우리 그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이 서버 모듈을 분해해내고 이런 상호 간의 릴레이션도 지금 AI가 다 만들었고 물론 지금 모델은 우리 그 연구원이 간단하게 만든 모듈을 했지만 AI가 그 만든 걸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또는 단위 서비스 내 테스트와 관련해서 코드가 생성된 데는 영을 하나 클릭해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웬덴이라고 하는 우리 그 테스트 TDD 패턴 중에 TDD와 다르게 BDD라고 하는 비헤이버 기반의 도메인의 시나리오 비헤이버 기반의 기본 웬덴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IT 개발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기본 웬덴, 걸킨 문법이라고 하죠. 기본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when이라고 하는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 트리거가 있을 때, 이 서비스가 도출해내야 되는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계신, 기본 웬덴입니다. 그죠? 스프링에서는 JUnit 코드로 만들어지는, 자, 그러한 코드로 이어지는 이러한 테스트와 관련된 주제가 실제 AI가 이 모델을 분해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에그리그트, 즉 데이터 저장소 레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MSEG가 드림바이브 내에 있는 MSEG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은 앞에 보실까요? 자, 기본에 오서라고 하는 오서는 우리 뒤에 안 보이시지만 뭔가 레파지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상태 정보가 있는 레파지토리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오서라고 하는 레파지토리에 그 칼럼에 준하는 타이틀들이 있고 아래쪽에 속성이죠. 속성들이 아무것도 없다가 외에는 뭔가요? 중앙에 외에 보시면 레지스터 오서라고 하는 AI가 만들어주는 원천 리퀘어먼트에서 작가 등록이겠네요. 유비쿼트스 랭귀지로 작가를 이러한 데이터로 등록했을 때 우측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그랬을 때 then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은 author registered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 작가가 등록되는 이벤트가 당연한 결과죠. 그죠?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유비쿼트스 기반의 테스트의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샘플, 이그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 그게 또 바이브 코딩의 템플릿까지 템플릿에 의해서 코드가 만들어지고 테스트가 된다. 물론 알고 계신 대로 만들고 테스트하는 거는 LLM에게 그냥 프롬프트 넣어주면 잘 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드림바이브의 피처는 그렇죠. 원천 시나리오 기반의 요게 지금 하나의 커맨드지만 모든 것들이 자동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연구님 다른 데 또 적용된 데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도서 그래요? 등록에도 이그젠플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동일합니다. 지금 클릭했던 팔럿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벤트 스트리밍 스티커 색상을 제가, 해당되는 용어로 리딩을 드린 건데,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웬덴이라고 하는 도메인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벤트 스트리밍을 모르시더라도 저 북이라고 하는 뭔가 주어진 상태 저장소에서 블랭크 아래쪽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웬에 봤더니 앞서 설명드린 비스 도메인의 중요한 이벤트인 뭔가 그 출간이 요청되었다. 퍼블리싱 리퀘스티드로 보여집니다. 출간이 이러한 정보로 요청되었다. 도메인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then 해당 테스트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북이 registered, 그쵸? 북이 등록되어야 테스트가 패스한 거게 되고, 그랬을 때 배포라든지 CI/CD의 그 배포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다. 일단 단위 테스트라든지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죠. 이게 비즈니스 시나리오 기반의 이러한 요구사항 기반의 코드까지를 AI 드리븐하게 설계되고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된 것의 중간 과정을 모델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최종적으로 단계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제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하였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이 마지막 단계로 지금 어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네요. 여기 정도까지만 멈추고 좀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좀 사용자는 어떤 바이브 템플릿을 통해서 구현 파트에 대해서 코드 생성부터 좀 실행까지 전반적으로 AI한테 뭐 바이브 코딩 룰스나 기본적인 PID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가지고 AI한테 코드 생성을 요청을 진행을 하고 있고 AI는 이를 통해서 이제 더 정합성 있고 요구사항에 더 걸맞는 더 표준화된 그런 코드들을 생성을 좀 이루어지도록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서비스들도 동일하게 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계상 이 부분까지는 따로 추가로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도 이제 좀 마무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세션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이번 금일 진행한 웨비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최종적으로 설문조사까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그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대로 앞서 말씀드린 어쨌든 드림5 플랫폼 내에서 제가 이벤트 스트리밍 그 툴도 바이브 플랫폼 내부에 그 앞서 중간에 보여드린 그 장비 안에 빌트인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기트허브가 잠시 나왔는데 그 내에도 그 깃 기반의 다양한 레파지토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깃랩이라든지 실제 기티가 엠베딩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보여드린 게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서 소스 코드를 바이브 내에 그 드림 바이브 코딩 환경에다가 로딩을 해서 주어진 그 템플릿 기반으로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템플릿 기반으로 워킹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바이브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된 코드를 그쵸 코드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은 주어진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아, 결과에 그 코드라든지 UI를 보고 실제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이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LM이 자율적으로 만들더라도 큰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그게 그 대원칙이 되겠고요. 알고 계신 대로 저거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적어도 이 1번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는 안 벗어난다는 거죠. 마음대로 일본 국도로 갔다가 저기 뭐 중부 내륙을 탔다가 할 때마다 코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큰 맥락은 지킨다. 그게 제가 보여드린 바이브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전 세션에서 다시 한번 그 중복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이브 템플릿 또한 프롬프트에 같이 애드온돼서 붙여서 가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어쨌든 이 주어진 제약을 지금 그 우리 시대 현재 AI 상황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그런 그 가이드라인, 아키텍처 스택이나 뭐 예를 들어 스프링부트의 버전이나 뭐 데이터베이스의 버전들, 프레임워크들, 우리는 뭐 마이바티스를 써야 돼. 우리는 JPA로 갈 거야. 이런 핵심적인 로직 많고 나머지들은 아까 우리는 전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템플릿에 녹여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포함 안 되는 쪽으로 확장자를 줘서 뭐 .txt나 그래서 로컬에 생성될 때는 거기에 있는 퓨샷의 뭐 샘플 예제를 중심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자, 그러한 그 바이브 템플릿에 그 패턴도 있다, 설계하는 패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심플하게 뭐 등록하고 내용만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한 것들은 제가 그 전 세션에 보여드렸던 이 요구사항 기반으로 쭉 타고 왔었죠. 그죠? AI, 저는 바이브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수원지, 원 요구사항부터 쭉쭉, 항상, 아까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잘게 쪼개고, 각 BC별 에그리거트를 설계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그러한 것도 해당 그, MSEG의 AI 그 설계 모델 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모델에도 보시면, 해당 쪼개어진 분할된 요 사각형, 하나의 분할된 이 사각형이 언어 리카이먼트에 매핑이 되는지를 이렇게 모델에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AI가 기준 라인대로 잘 만들었네. 근데 AI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는 지켰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를 갈아타거나 고속도로만 지켰는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얘기한
1차로만 4차로만 가지 마를 지켰는지도 요구사항으로 이 각 모델에서, 코드에서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현재 이 플랫폼 내에 좀 MSEG 주요 메이저가 되겠지만 이제 백엔드도 실제 좀 더 퍼포먼스 있는 버전으로 뭐 기능은 똑같은데 저희가 거의 뭐 고도화 로드맵에 착수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아까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청을 주시거나 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바이브 설계와 바이브 코딩의 이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오픈 LLM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커맨드들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커맨드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API가 되죠, 그죠? API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이 작가라고 하는 저장소에 뭔가 새로운 작가가 등록되는 거죠. 등록 신청이니까 포스팅 되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등록 승인이나 등록 거절은 기본적인 베이시크한 시어리드가 아닙니다. 그죠? 작가가 등록되기 전에, 그죠? 중간에 이 관리자가 보니까 개입해서 대상 작가에 대해서 한번 거르는 거네요.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필터링해서 승인 완료, 또 등록 거절, 등록 완료, 등록 거절이 벌어짐을 우리가 이 스티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 요구 사항에서 기존 베이시크한 입조 수작, CRUD가 아니라 이런 그 도메인의 그 비즈니스에 있는 자, 그러한 기본 커맨드가 아닌 일반 확장된 이러한 커맨드들도 다양하게 당연히 요구사항 기반으로 설계가 되고 모델링이 되고 코드까지 반영돼서 바이브하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크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바이브 코딩이라 하는 게 핫한데 뭐 실제 핫하지만 워딩만 핫하지 실제 뭐 아직까지는 그죠 개인 수준이고 뭐 사이트나 프로젝트에서 조직 내에서 뭐 이게 체계화되고 정규화돼서 정립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이 그냥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좀 더 워워시켜주는 또는 뭔가 가이드라인으로 길을 인도해주는 자, 그런 바이브 템플릿이 마치 그 저 바닥에 등대가 있어 뭔가 그 인도하는 조명처럼 그냥 기준되는 뭔가 길라잡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브 템플릿을 보여드렸고 오늘 생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주제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물론 저희 그 플랫폼 내부에는 포함되어 있는 요소지만 도메인 드리브 DDD라든지 또 MSEG에 좀 더 특화된 아, 설명을 제공 기능들을 좀 설명해 덧붙였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줌 채팅창에다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진행된 내용은 유튜브로 좀 더 컴팩트하게 지금 올라갈 거고요. 혹시 유튜브에 우리 MSEG라든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MSEG의 기본적인 뭐 DDD가 뭔지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왜 에그리그트가 저렇게 쪼개지고 에그리그트의 뭔가 그 일관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까 보여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아마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만들어진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UI나 REST API 등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에서 이 커맨드와 같은
그 액터가 붙어 있는 이 스티커들은 API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맨드는 우리 외부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요청을 받아들이는 API가 팔레트에 있는 DDD의 설계 패턴 중에 하나인 이벤트 스토밍에 얘기하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REST API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우리 그 MSEG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기본적인 CRUD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자, 제가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제가 이벤트 스토밍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해당 스티커를 클릭을 했더니 요 녀석은 제로 베이스 화이트보드 패턴으로 제로 베이스에 우리가 그 AI 개입 없이 그렇죠. 실제 스택 모든 시스템의 이해 관련자들이 해당 도메인의 업무 기반으로 한 땀 한 땀 엮어가는 게 이벤트 스토밍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 영역들이 식별되고 구현체가 튀어나오는데 지금 설명드린 커맨드는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기본적인 작업이 말씀드린 기본적인 CRUD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확장 경로로 클릭하게 되면 API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익스포즈할 API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MVC에서 우리 컨트롤러에 준하는 REST API, REST 컨트롤러의 API를 다양한 이런 요청 데이터 기반의 HTTP 메소드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청이다 보니까 작가 등록 신청에 준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HTTP 리퀘스트죠, 그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인가 어쨌든 요청을 받고 있는 설정이 AI가 자동으로 또는 우리가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생성하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핵심 아키텍처나 BPMN으로 앞으로 로드맵에 있고요. 자, 저랑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해당 모델에 있는 에그리그트는 DDD에서 얘기하는 도메인 상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소의 기능을 가진다. 트랜잭션의 경계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일관성이 애시드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자, 그런 단위가 에그리그트라고 DDD 도메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그리그트는 우리가 쉽게 테이블적인 속성이 있어서 테이블의 그 ERD와 같은 즉 우리 UML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모델 다이어그램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MSEG 툴에서 에그리그트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는 네, 에그리그트라고 하는 작가 에그리그트를 클릭해서 MSEG 내부에 클래스 다이어그래밍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도구에는 메소드가 있고요. 오퍼레이션이 있고 기본 속성값들이 있습니다. 속성값에는 기본적인 프리미티브한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상태라고 하는 이뉴머레이션 타입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는 작가가 출간했던 포트폴리오 작가의 양력의 에그리그트가 따로 있겠죠. 그죠? 작가 양력의 에그리그트가 있고 이 에그리그트에 연관되는 키 값에 오쏘의 프로파일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이디 객체란 얘기는 이 작가의 포트폴리오,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에그리게이트 루트를 참조하고 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포링키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템플릿 자체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주셨네요. 네, 우리 질문 많이 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은, 네, 해당 이벤트 스트링 모델이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다양한 아까 마켓플레이스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쪼개어진 사각형,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목록에서 이 목록에 적용되어야 될 랭귀지 스테이리죠. 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다양한 그 템플릿들이 약간 스프링 부트도 있고 이가브도 있었죠, 그죠? 얘를 이 템플릿들은 현재 MSEG가 오픈 소스고요. 해당 그 GitHub에 가시게 되면 해당 템플릿도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템플릿은 이 중괄호 브레이스가 있는데 머스테치 엔진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로 템플릿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여러 가지 템플릿들, 노드도 고랭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 네, 스프링 부트의 네, 템플릿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아까 중괄호의 머스테치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이 이러한 그 바이브 템플릿이 아니라 바이브 템플릿은 이런 머스테치 엔진이 없는 거죠. 제로 베이스에 해당 아키텍처 스택으로 자연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 특화된 템플릿을 자체 제작을 하겠다 했을 때는 아주 쉽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머스테치 엔진이죠. 중괄호 두 개 안에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의 메타 정보가 리플레이스 되어서 코드가 취한되는 디터미니스틱한 템플릿도 있고 말씀드린 바이브 템플릿도 우리 회사 내부에 우리가 표준으로 정립해야 될 그 기준 정보를 바이브 템플릿으로 관리를 하셔서 매번 그 전환 현장이나 신규 애플리케이션 또는 MSA 현장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루틴한 작업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네. 템플릿도 커스텀하게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도 올려드렸고요. 네, 또 질문을 상당히 예, 많이 주셨는데 바이브 코딩의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은 우리 안재석 님께서 바이브 코딩의 일반적인 컨셉일까요? 이 제품만의 특징이 방법론일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벤트 스토밍과 DDD 패턴 이라는 개념. 자, DDD라고 하는 녀석은 알고 계신 대로 도메인 주도 설계고요. DDD를 적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스케일이 클 때, 도메인이 복잡할 때, 도메인을 아무래도 큰 걸 한꺼번에 접근하기보다는 큰 걸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죠, 그죠? 그게 DDD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MSA가 창궐할 때 DDD라고 하는 20년 전에 유행했던 DDD가 역주행했던 소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SA가 가지는 소위 작은 단위,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이 말씀드린 큰 도메인을 분리해서 아주 작은 서브 도메인을 나누었을 때 여러 가지 뭐 디버깅이라든지 또 배포 운영이나 또는 다른 서비스의 간섭 없이 아주 결합도가 낮게 로즈리 크플하게 운영한다는 패턴에서 특히 이벤트 스토밍이 말씀드린 DDD,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설계와 관련된 패턴이고요. 지금 뒤에.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을 여러분 구글링 하시게 되면 DDD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최근에 또 MSA를 설계하게 되면 이벤트 스토밍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아주 애자일한 지금 보신 대로 이 스티커잖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하는 방법론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MSEG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스트리밍은 표준화된 분석 설계 기법입니다. OAA라고 하는 애자일 아키텍처에서도 표준으로 자리매김했고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또는 우리 국내의 그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도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벤트 스트리밍을 레커멘드 하고 있죠. 표준화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방법론이 따로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 바이브 템플릿을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린 대로 저 야생마가 멀리 못 가고 이 울타리 내에서만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는 그게 바이브 코딩의 바이브 템플릿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우리 MSEG는 해당 코드가 기본적으로 클린 아키텍처로 코드가 젠되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템플릿을 작성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자, 이러한 스티커들이 우리 IT 맥락에서 크게 보시게 되면요. 그 말씀드렸던 이 커맨드는
API라고 말씀드렸죠? API는 네트워크 외부에서, 우리 서비스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요청,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아, 교육을 받아들이는 관문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인프라적인, 그 반면에 에그리그트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에그리그트라고 하는 저장소가 가지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UML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션은 뭔가요? 비즈니스 로직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 다양한 스티커를 봤을 때 인프라적인 요소가 있고 또 내부에 뭔가 안고가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 관여하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녀석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인프라적인 요소와 도메인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기본적으로 MSAG는 이 모델 드리븐한 코드를 바이브 템플릿 쓰시든 또는 기본적인 애자일한 템플릿 자체 지원한 코드를 쓰시든지 간에 크게 클린 코드 형태로 아키텍처로 코드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메이븐 기반의 하이라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저 도메인을 열어봤을 때 이 도메인의 오서가 아마 이 에그리게트 루트의 이름일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레이어와 인프라적인 레이어를 MSEG는 커스터마이즈블한 도메인이라고 하는 폴더 또는 인프라라고 하는 폴더에 크게 분리해서 아키텍처링에 준해서 코드가 생성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 네, 질문 한 두 개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질문 주셨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내용이 일반적인 JUnit과 JPA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뭐, 연장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서는 이 설명드린 팔로시가 도메인 이벤트, 자, 이 팔로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벤트가 이 팔로시와 연계가 되어 있음을 MSEG가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추적이죠.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추적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팔로시는 도메인 이벤트에 리액티브하게 반응하는 실제 구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보게 되면요. 메시징 스토어가 들어가게 돼. 이벤트 스토어가 들어가게 돼. 예를 들어, 뭐 우리 알고 계신 액티브엔큐라든지 큐 기반의 자료 구조를 가지는 이벤트 저장소. 이 테스트도, 네, 결론은 이러한 모든 테스트는 묵팅에서 웹 클라이언트 기반이나 또는 자, 이러한 그 말씀드린 스드파티한 이벤트 스토어도 모킹해서 MSEG가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목 서버를 만든다든가 이벤트 드리븐 테스트에서 이러한 그 이벤트 스토어에 목 스토어도 만들어서 테스트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JPA, JUnit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시간이 돼서 뭐 설명 MSG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벤트 스토밍 들어는 봤는데 DDD도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유튜브나 또는 우리 MSG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링크 타고 뭐 MSA 스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스토밍은 말씀드린 실제 그 프로젝트 현장에서 애자일하게 협업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많은 이유가 뭐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협업해서 쉐어링해서 말하자면 동시 편집이죠. 협업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아까 관점 말씀드렸고 디플로이가 말씀드린 실제 그 런타임에 배포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쿠버네티스죠. 뭐 오픈시프트든 다양한 우리 뭐 아마존이든 애저든 배포를 위한 이러한 그 매니페스트 생성도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단일 원천이 기시에 올라가서 기독스 기반의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스택들을 하나의 깃 원천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배포를 위한 뭐 도커라이징에 관련된 도커 파일이나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어떤 파이프라인 뭐 젠킨스든 뭐 뱀브의 CI든
또는 그 클라우드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네,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에 아까 템플릿 보여드렸잖아요. 예, 토핑해 보시면 기본적인 이그 MSA 아키텍처의 그 디자인 패턴들, 우리 이스티오의 운영 패턴을 쓸 거야. 또는 뭐 아르고는 그 기독스 기반의 배포를 전담하는 스택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토핑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다양한 그 토핑들을 그냥 체크함으로 해서 피처가 이 원천 요구사항 기반의 해당 소스의 아키텍처 스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템플릿 올려서 실제 그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 코딩하시게 되면 적어도 이제 휴먼의 개입은 좀 더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우리 플랫폼인 드림바이브와 MSEG 중심으로 간단하게 예시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는 우리 해당 메일을 주시게 되면요 답변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